안녕하세요. 오늘은 엔드-투-엔드 마스크드 랭귀지 모델링 위드 버트라는 제목으로 버트에 대해서 이론과 그리고 최신 텐서플로우 2.4 버전의 코드로 만들어진 코드 리뷰를 해보면서 실제로 버트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리고 구현해보고 학습해보고 학습된 버트를 가지고 분류 모델에 적용을 해서 파인 튜닝 해보는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keras.io에서 이제 자연어 처리에서 버트 관련된 이그젠플 코드가 있고요. 그거를 제가 조금 더 어노테이션을 많이 달고 최신 2.4 버전에서 바로 콜랩에서 돌아갈 수 있도록 CS 코드를 이렇게 놨습니다. 그래서 이걸 클릭만 하시면 바로 콜랩에서 열어가지고 실습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한 5분이면 코드를 다 보실 수 있고요. 버트 학습부터 파인 튜닝까지 40분 정도면은 실제로 처음부터 끝까지 엔드 투 엔드로 돌려보실 수 있습니다. 우선 내용은 이렇게 구성됩니다. 버트를 구현해 보고요. 이제 분류 모델에 적용을 해볼 건데요. 버트의 학습 방법인 마스크드 랭귀지 모델 방법에 대해서 구축해보고 실습을 해볼 거고요. 그리고 버트가 트랜스포머 블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트랜스포머에서 파생된 기술이기 때문에 트랜스포머 블록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리고 버트를 학습해보고 그리고 분류 모델에 대해서 파인 튜닝을 통해서 좋은 고성능의 분류 모델을 쉽게 얻을 수 있는 버트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연어 처리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이제 버트가 자연어 처리의 일종인데요. 자연어 처리는 내추럴 랭귀지 프로세싱이라고 해가지고 컴퓨터가 인간의 언어를 이해 모사하도록 하는 학문입니다. 그래서 뭐 각종 여러 가지 정보 처리를 하는데요. 이제 그 구조화되지 않은 비정형 텍스트 데이터를 다루는 업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문자 데이터 아니면은 저 이메일 데이터 이런 텍스트를 다루고요. 두 가지가 크게 있는데요. 내추럴 랭귀지 언더스탠딩이라고 해서 자연의 형태의 문장을 이해하는 기술이 있고요. 그리고 제너레이션이 있습니다. 이렇게 NLG 태스크에서는 이제 자연어 문장을 생성하는 기술인데 오늘은 이 부분이 아니라 이렇게 자연어를 이해하는 기술인 버트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인베딩에 대해서 먼저 간단히 설명드리고 갈게요. 이제 컴퓨터는 사실 인간이 사용한 언어를 그대로 이해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표현력이 무한한 언어를 벡터, 숫자의 나열, 뭐 행렬로 변형해서 계산하는데요. 이런 걸 인베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품질 좋은 인베딩은 좋은 자연어 처리 성능을 내고요. 학습 수렴 속도도 빠릅니다. 저희도 사람도 책을 읽을 때 기본 배경 지식과 의미, 문법 정보를 가지고 독해를 하잖아요. 그래서 컴퓨터도 이런 정보를 미리 학습하는 과정을 인베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인베딩에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단어 수준의 인베딩과 문장 수준의 인베딩이 있는데요. 뭐 워드 투 벡터나 패스트 텍스트, 글로브 같은 경우에는 단어 수준의 인베딩으로 이제 주변의 단어를 가지고 가운데 어떤 단어가 올 것인가 이런 식으로 학습을 하는데요.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king, man, woman에 대해서 워드 투 벡터를 통과시키면 어떤 벡터로 변형을 해주는데요. 이제 같은 단어도 사실 문맥에 따라 다른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동의어나 다이어 문제가 있을 수 있겠죠. 가운데 중자가 뉴스에 제목이 나왔을 때 중국어로 쓰일 수도 있고 가운데라는 의미로 쓰일 수도 있고 중소기업이라는 의미로도 쓰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운데 중자는 딱 특별한 벡터 값으로 매핑이 되기 때문에 이런 이렇게 중국이라는 의미인지 중소기업이라는 의미로 사용을 한들 같은 벡터 값으로밖에 사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이제 문맥상 의미 차이를 해결하기 불가능하기 때문에 문장 수준의 인베딩, 엘모, 버트, 일렉트라, GPT가 새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같은 중국이라는 단어도 주변 문맥에 따라서 벡터 값이 달라지는 게 문장 수준의 인베딩이고요. 여러 가지 중에서 저희는 오늘 버트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시퀀스 투 시퀀스라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퀀스 문장 입력이 들어갔을 때 시퀀스 문장이 출력으로 나오는 모델인데요. 인코더, 디코더 모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코더는 시퀀스를 잘 벡터 값으로 인코딩하는, 인베딩하는 문제이고요. 그리고 디코더는 이렇게 인베딩된 값을 가지고 어떤 새로운 문장을 생성하는 시퀀스 디코더 문제입니다. 그런데
어텐션 모듈이라는 게 나왔어요. 그래서 시퀀스 투 시퀀스의 어텐션을 합쳤을 때는 이제 디코더에서 학습할 때 입력의 어느 부분에 더 집중을 해서 토큰을 생성할 것인가인데요. 예를 들어서 공부해라는 것을 생성을 하기 위해서 입력에서 보면 스터디 부분에 가장 많은 웨이팅을 받고 공부해를 생성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텐션 메커니즘을 적용을 함으로써 훨씬 더 장기 기억력도 좋아지고 시퀀스 투 시퀀스 모델의 성능이 좋아졌는데요. 이런 어텐션 메커니즘만을 가지고 이제 엔코더 디코더를 구축한 게 트랜스포머라는 모델입니다. 트랜스포머는 나온 지 한 2년 정도 됐고요.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인코더랑 디코더를 LSTM이나 RNN 같은 시퀀셜 그 시계열 모델로 구성하지 않았고요. 뭐 CNN으로도 구성하지 않았고요. 그래서 셀프 어텐션이라는 것만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셀프 어텐션이 이 부분인데요. 멀티헤드 어텐션, 뭐 셀프 어텐션을 여러 개로 쪼개서 합치는 그런 건데, 네, 조금 이따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셀프 어텐션만 사용함으로써의 장점은 이제 장기 기억력이 좋아지고요. 병렬화가 가능해졌습니다. 그래서 더 빨라졌고 성능도 훨씬 더 좋아졌습니다. 이게 똑같이 이렇게 시퀀스 입력이 줬을 때 인코더를 통과한 다음에 인코더에서 임베딩된 값이 디코더 입력으로 들어가서 디코더 부분에서는 문장을 생성할 수 있도록 하는 트랜스포머가 이렇게 생겼고요. 이렇게 생긴 트랜스포머를 가지고 이제 트랜스포머의 디코더만을 사용을 해서 GPT라는 모델이 있고요. 이거의 업데이트 버전인 뭐 GPT-2, 3가 최근에 나왔고, 이 트랜스포머의 인코더만을 가지고 사용한 랭귀지 모델이 버트입니다. 그래서 인코더만을 가지고 학습한 거는 버트, 디코더만을 가지고 학습한 거는 GPT입니다. 트랜스포머를 내부를 들여다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인코더 블럭이 여러 개 쌓여 있고요. 디코더 블럭이 여러 개 쌓여 있습니다. 이때 이 인코더 블럭과 디코더 블럭은 그 트랜스포머 블럭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인코더 블럭을 몇 층을 쌓고 학습을 했냐에 따라서 버트 베이스냐, 12층을 쌓았을 때 버트 베이스, 그리고 24층을 쌓았을 때는 버트 라지. 이제 GPT도 이게 이제 뭐 96층을 쌓았냐 아니면 그냥 6층만 쌓았냐에 따라서 GPT의 버전과 사이즈가 결정이 됩니다. 랭귀지 모델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오토 인코딩 방법이 있고 오토 리그레시브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버트랑 GPT 두 개의 차이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데요. 버트 학습 방법이 오토 인코딩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서 입력 문장이 5단어로 되어 있을 때 15%로 마스킹을 씌우고 그러니까 빈칸을 만들고 이 좌우를 보고 이 마스킹된 부분이 무엇일까? 지금 보시면 X1부터 X5 중에 X2를 이제 빈칸을 만들고 이 빈칸은 주변을 보니 무엇이니? 아, X2입니다. 이렇게 학습하는 방식이고요. 입력 문장이 오염된 문장이고요. 오염된 문장이 들어갔을 때 입력 문장을 맞추도록 라이클리우드를 뭐 최대화시키는 식으로 학습을 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보면 우리 점심 뭐 먹을까? 라는 입력이 있을 때 임의로 이 부분에 15% 확률로 빈칸을 만들고 우리 뭐 먹을까의 주변을 보고 가운데 들어가는 게 무엇인가를 학습하는 빈칸 맞추기 문제입니다. 두 번째는 오토 리그레시브 방법이 있습니다. 이건 GPT에서 사용하는 방식인데요. 앞에 단어를 네 개의 단어를 주었을 때 다음에 나올 단어는 무엇인가를 학습을 하는 방식이고 이렇게 제가 두 단어를 줬을 때 다음에 나올 단어를 추천해 주는 게 이에 해당되고요. 이거를 쭉 여러 개를 연속해서 실행을 하면 이제 소설도 써주고 가사도 만들어주는 GPT 모델이 됩니다. 근데 오늘 저희가 배울 내용은 이렇게 오토 인코딩 방식을 사용하는 마스크드 랭귀지 모델, 버트 모델입니다. 그래서 버트랑 GPT의 차이는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버트를 학습할 때는 이렇게 데이터셋을 두 가지를 사용을 했습니다. 구글에서 구글 데이터셋이랑 구글 북스랑 위키피디아를 합쳐서 33억 단어입니다. 33억 단어의 대용량 외부 데이터를 가지고 언어 모델 학습을 했고요. 사실 33억 단어가 용량으로 치면 한국어 기준으로 한 20몇 기가에 해당합니다.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인 거고요. 두 가지를 비교를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수능 문제만 열심히 푼 학생이 수능 기출문제만 열심히 공부한 학생이 수능을 봤을 때 성적과 어릴 때부터 영어 소설, 뉴스 3.35개를 가지고 계속 공부해온 학생이 수능 문제를 공부를 해서 수능을 봤을 때 당연히 아래 학생이 더 공부를 잘하겠죠. 그래서 버트가 이런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개체명인식이나 스쿼드나 아주 많은 글루 데이터셋에서도 버트를 사용한 게 가장 좋은 성능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자연어 처리 분야에서 최고 성능을 기록하고 있고요. 그쵸? 그래서 15%의 빈칸을 맞추는 문제는 수능에서 이와 같이 favor more 다음에 나올 단어가 무엇인가를 맞추는 문제인 빈칸 맞추기 문제고요. 두 번째 방식이 또 있습니다. 연속 대화 여부인데요. 두 문장이 연속 문장인지 상관없는 문장인지 맞추는 겁니다. 나는 중국음식 먹고 싶어. 다음에 그래 그럼 난 짜장이라는 대답이 나왔을 때 이 두 개가 연속된 문장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학습을 하는 건데요. 이제 수능에서 이렇게 문장을 주어주고 다음에 들어올 문장을 맞추는 게 있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학습 방식인데 두 번째 연속 대화 문제는 큰 성능 향상에 의미가 없다라는 게 밝혀져서 로베르타나 일렉트라 같은 데서는 이걸 아예 사용하고 있지 않고요. 그래서 저희는 오늘 이렇게 마스크드 랭귀지 모델 빈칸 맞추기 문제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우선 콜랩이라는 걸 사용할 거예요. 일단 인터넷에서 아래 URL로 클릭을 하셔서 접근을 해보시면 이렇게 구글에서 사용하는 콜랩이 열리게 되고요. 콜랩은 이제 일단 먼저 설정을 하고 뒤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콜랩이 아래와 같이 열리면 런타임을 클릭하고 런타임 유형을 클릭하셔서 이곳에 GPU를 클릭하시고 저장을 누르시면 GPU를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GPU는 이 명령어를 입력하면은 어떤 GPU를 사용하는지 알 수 있는데요. 테슬라 T4라는 GPU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대략 16기가 조금 안 되는데요. 이게 사실 돈 주고 살려면 400만 원 상당의 굉장히 좋은 GPU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GPU를 사가지고 워크스테이션을 꾸리는데 사실 GPU만 400만 원이면은 거의 이제 한 550, 600만 원 정도가 들죠. 근데 600만 원보다 더 좋은 비용으로 워크스테이션을 꾸밀 게 아니라면 콜랩을 사용하시면 당장 공짜로 12시간 동안 이 400만 원짜리 GPU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일단 버트 코드 리뷰를 시작을 해볼게요. 요즘 가장 최근 나온 버전이 텐서플로우 2.4 버전입니다. 그래서 설치는 pip install tensorflow 넣는 2.4.0을 누르면 설치가 되는데요. 그저께부터 콜랩에서 기본적으로 설치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설치할 필요가 없는데 이런 식으로 이 코드를 Shift 엔터를 쳐서 실행을 시켰을 때 텐서플로우 버전이 2.4.0이 나오면 OK인데 만약에 이게 아니라 하면 이렇게 pip install tensorflow 2.4.0을 엔터를 치시면 설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아래와 같이 여러 개의 함수를 인풋을 할 건데요. 이 중에서 저희는 텐서플로우 2.4에 내장된 멀티헤드 어텐션이라는 알고리즘을 사용을 할 겁니다. 일단 오늘 저희가 사용할 데이터는 IMDb라는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래와 같은 명령을 가지고 그냥 Shift 엔터를 치시면 이와 같은 URL에서 타르로 압축된 이런 ACL IMDb라는 압축 파일이 다운로드가 되고요. 타르라는 명령을 가지고 압축을 해제를 해서 80메가에서 210메가로 해제가 됩니다. 그럼 이 데이터를 가지고 데이터를 로드랑 처리를 해서 이와 같은 함수를 가지고 처리를 해서 이렇게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 수 있습니다. 만드는 과정이 이렇게 써져 있는데 길지만 간단히 설명드리면 이 부분이 입력이고요. 그래서 리뷰에 대한 문장이 있을 때 이 리뷰에 대한 문장이 0이냐 1이냐로 분류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긍정이냐 부정이냐인데요. 간단히 보니까 This show is wonderful 이라는 게 0으로 태깅되어 있고 This kid is rather bad 라는 게 1로 태깅되어 있는 걸 보면 문장에 대해서 0은 긍정, 1은 부정으로 태깅되어 있는 IMDb 데이터셋입니다.
일단 셋업 컨피그레이션에 대해서 먼저 알아볼게요. 컨피규에 대해서 저희가 모델을 어떻게 설정을 하고 구축할 것인가에 대해서 하는 건데요. 일단 컨피그에서 맥스 랭스, 배치 사이즈 뭐 여러 개의 값들이 있습니다. 간단히 설명드리면 맥스 랭스는 이제 처리하는 문장의 최대 길이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문서가 뭐 10,000단어짜리가 들어왔을지라도 256이라고 설정을 하면 256까지 앞에만 보고 뒤에는 버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버튼은 진짜 실제 버튼은 512로 맥스 랭스를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문제가 뭐냐면 최대 고정 길이 지정으로 버트의 한계입니다. 그래서 512까지밖에 저희가 분석을 할 수가 없고요. 512보다 긴 문장은 안 됩니다. 근데 이제 512 말고 이제 1024로 2배를 늘리게 되면 학습 시간이 4배로 자승으로 증가가 하기 때문에 이 맥스랭스가 학습 시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잘 설정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 배치 사이즈는 내가 한 번에 얼마만큼의 학습을 할 것인가 이고요. LR은 러닝 레이트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복캡 사이즈입니다. 복캡 사이즈는 한 언어에 보통 32,000 정도가 좋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워드피스로 분절된 서브워드 토커니제이션 방식을 버트에서는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인베딩 디멘전은 한 토큰을 몇 차원으로 나타낼지에 대해 설정하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hungry라는 토큰이 768차원으로 인베딩이 됩니다. 근데 이제 저희는 조그만 풀 버트 버전으로 학습을 하면 학습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128로만 인베딩을 할 거고요. 그리고 num 헤드가 있습니다. num 헤드는 뭐냐면 이제 멀티 헤드 셀프 어텐션이라는 모듈을 사용할 건데 이것에서 이 헤드의 멀티가 헤드 개수가 몇 개냐 이고요. 그 다음에 뭐 FF 디멘전은 이제 이 셀프 어텐션에 사용되는 피드 포워드 디멘전을 몇으로 할 거냐. 그리고 num 레이어는 버트 인코더의 트랜스포머 블럭이 레이어가 몇 층을 쌓을 거냐를 결정을 하는 컨피그입니다. 이게 버트인데요. 여기서 보시면 이렇게 네 번째 줄이 버트 베이스 모델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 768이 인베딩 디멘전 768차원이고 이게 레이어의 개수입니다. 그래서 레이어의 개수가 12층이면 내가 버튼을 만들고 싶다 하면 num 레이어스를 12로 두고 그리고 이게 헤드의 개수입니다. 여기 num 헤드여서 num 헤드 이 부분에 12를 주면 12, 뭐 768, 768, 12를 주면은 실제 버트랑 똑같은 사이즈가 됩니다. 뭐 키우고 싶으면 라지 모델이 이렇게 있는데요. 이렇게 레이어 1 대신에 24를 주고 이 부분이 1024가 인베딩 디멘전에 1024를 넣고 이런 식으로 컨피그만 바꾸면 제가 원하는 사이즈의 버트 모델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버튼은 이렇게 트랜스포머 인코더 디코더 부분에서 이 부분이 트랜스포머 블럭입니다. 그래서 트랜스포머 블럭이고요. 트랜스포머 블럭에서 이 부분이 셀프 어텐션 블럭인데요. 셀프 어텐션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겨서 여러 개의 이게 스케일 다트 프로덕트 어텐션이 여러 개 H인데요. 그래서 멀티헤드 어텐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개로 쪼개서 계산을 하고 다시 합치고 난 다음에 값을 찾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 데이터셋을 먼저 한번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get vectorized layer라는 것인데요. 텐서플로우 2.0 버전에서는 text vectorization이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여기 있는데요. text vectorization 함수인데요. 텍스트를 벡터로 변환해서 입력 형식으로 만들어주는 모듈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통과하면은 I have a dream 이라는 영어를 이런 식으로 10, 25, 4, 1040 이렇게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인코딩된 숫자의 리스트로 바꿔주는 게 텍스트 벡터라이제이션 방식입니다. 그래서 텍스트 벡터라이제이션을 할 때 커스텀 스탠디제이션이라고 해서 스탠다이즈를 지정할 수가 있어요. 뭐냐면 입력 텍스트가 있을 때 소문자를 시키고 보시면 string.lower 해서 소문자화 시키고 그리고 이런 식으로 레귤러 익스프레션을 만들어서 BR은 HTML에서 나오는 어떤 메타 텍스트인데요. 그거를
제거를 해주고, 그리고 이렇게 여러 가지 특수 문자들을 없애주는 이런 그 클린징을 커스텀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텍스트를 벡터화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저희가 근데 또 사용해야 되는 게 마스크라는 단어를 사용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빈칸을 만들기 위해서 마스크라는 것을 얹어야 되니까 복합에 마스크를 추가를 해서 set vocabulary로 적용을 해서 vectorize layer를 형성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적용을 하면 이제 get vectorize layer를 가지고 레이어를 만들고요. 이 만들 때는 길이를 몇 수로 할 거고, 그리고 마스크도 넣을 거고, 복캡 사이즈를 몇 수로 할 건가에 대해서 지정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예시로 이제 I have a dream을 넣었을 땐 이렇게 tf.tensor, 그래서 텐서플로우 텐서를 가지고 4개의 이렇게 리스트로 5개의 인덱스를 가지는 리스트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저희가 이제 마스크드 랭귀지 모델의 15%의 마스크 토큰을 생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입력 문장이 있을 때 15% 확률로 마스킹을 만드는 건데요. 그래서 the man went to the store인데 스토어 대신에 마스크를 넣고, 이렇게 이걸 입력을 줬을 때 마스크 부분이 스토어다, 이 부분은 갤런이다 라고 맞추도록 학습 데이터를 이 아랫부분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윗부분도 라이블로 만들어야 되고요. 그러기 위해서 이와 같은 작업을 수행을 합니다. 일단 인코디드 텍스트가 저희 이렇게 이거 텍스트 벡터리제이션을 통과를 한 이런 인코딩된 숫자입니다. 문장이 숫자화 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인코딩된 텍스트가 예를 들어서 3문장이 있고, 3문장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단어로 이루어진 입력이다 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15%에 대해서 마스킹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입력 텍스트랑 똑같은 사이즈의 랜덤 값을 가지는 행렬을 만들고, 이 행렬 중에 0.15, 15%보다 작은 것들은 true를 만들고 나머지는 false를 만드는 이런 행렬을 만듭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뭐 스페셜 토큰, 마스크 토큰 뭐 이런 것들은 제외를 해야겠죠. 그래서 만들어졌는데 이렇게 됐는데요.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5개 곱하기 3, 15 중에 하나, 둘, 셋, 넷, 4개에 대해서 15% 확률로 true를 만든 걸 알 수가 있습니다. true를 만들었다는 건 뭐냐면 이 부분을 마스킹을 하겠다라는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타겟을 만들어야 되죠. 타겟을 만들기 위해서 일단 -1로 3by 5의 행렬을 만들고 난 다음에 여기서 true인 부분은 가지고 옵니다. 예를 들어서 true가 이 부분, 이 부분, 이 부분, 이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값을 살리고 259, 57, 56, 5에 대해서 값을 살리고 나머지는 -1로 만드는 행렬을 만듭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1에 대한 거는 버리고 -1이 아닌 값들을 맞추고자 하는 문제인데요. 좀 더 간단히 뒤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15%의 마스크 토큰을 생성을 하는데요. 15%의 마스크 토큰을 생성할 때 이 15%의 80%는 앞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단순하게 15% 확률로 마스킹을 만듭니다. 그런데 이 80% 말고 나머지 10%는 토큰을 원래의 단어에 그대로 놔둡니다. 그래서 my dog is Harry인데 my dog is Harry가 이거를 통해서 my dog is mask가 됐는데 다시 그냥 해리로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뭘 하는 거냐면 my dog is Harry가 입력으로 들어갔을 때 이 부분이 해리다 라는 것을 학습을 하기 위한 과정이고요. 이렇게 됩니다. 앞에서 만든 15%로 마스크 할 부분을 true를 만들었는데요. 여기서 이제 10%를 다시 또 지워줍니다. 그리고 이 두 개를 AND를 취하면 15%로 이제 마스킹 할 부분이었던 것 중에 하나를 제외를 시키고 이 부분을 이렇게 만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입력 부분인데요. 여기서 하나 요 true 부분이 이 3개는 마스크 토큰으로 바꾸고 이제 29,999 인덱스는 마스크 토큰입니다. 그리고 56번 이 부분을 false는 그대로
그냥 입력을 주게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또 80, 10 말고 나머지 10%는 랜덤 모드로 대체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my dog is Harry인데 my dog is F이라고 대체를 하는데요. 그것도 역시 이렇게 나머지 9분의 1을 가지고 랜덤을 만들어서 그 중에 true가 여기에 생겼네요. 그럼 이 부분이 본래 전까지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이 부분만 다시 임의의 랜덤 단어로 대체를 하는 이게 이제 생성된 입력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세 문장이 들어왔을 때 하나, 둘, 셋, 네 부분에 대해서 마스킹을 할 건데 두 개에 대해서는 진짜 마스크로 놓고요. 여기는 랜덤으로 바뀐 단어로 대체를 하고 이 부분은 본래의 단어를 넣습니다. 그래서 이게 레이블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게 있어야 돼요. 사실 이 문장이 입력으로 들어갔을 때 어디는 맞춰야 되고 어디는 보지 말아야 되냐인데요. 그게 샘플 웨이트입니다. 여기서 1 된 부분만 학습을 할 거고 나머지 0000인 부분은 학습을 안 할 거다라는 게 샘플 웨이트입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생성하면 이렇게 돼요. 일단 모든 데이터에 대해서 인코딩을 가해서 숫자화 시키고 숫자화 시킨 것을 저희가 방금 선언한 get masked input and labels에 입력으로 넣어서 하나, 둘, 세 개의 출력을 냅니다. 그래서 XOR review라는 이렇게 문장을 숫자화 시킨 것에다가 행렬이 입력으로 들어가면 이렇게 저희가 맞추고자 하는 문제 이게 이렇게 마스킹 되어 있는 오염된 문장으로 바뀌었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2999는 정답은 259야. 여기 마스킹은 앞뒤를 보니 5번째 단어로 맞춰야 돼. 라고 마스킹한 부분을 맞출 레이블을 만들고요. 그리고 학습할 때는 이렇게 어느 부분 학습하고 어느 부분 학습하지 말아야 된다는 샘플 웨이트를 생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개를 가지고 텐서플로우의 tf.data.dataset에다가 입력을 주어서 셔플을 통해서 섞고 배치 사이즈 설정한 거 가지고 배치를 만든 MLM 데이터셋을 생성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는 저희가 이제 입력을 넣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트랜스포머에서는 버트나 GPT 트랜스포머에서는 입력 방식이 인풋 임베딩 방식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데이터를 만들었고 이제는 만든 데이터가 입력을 들어왔을 때 어떻게 임베딩 하느냐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첫 번째는 토큰 임베딩입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는 32,000개로 세팅을 해놨는데 32,000개의 토큰이 있을 때 이 토큰을 한 단어를 단어 토큰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한 입력 단어를 임베딩 사이즈 몇으로 만들 것이냐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school이라는 단어가 들어왔을 때 저희가 버트 베이스 모델은 768차원으로 만드는데요. 스쿨을 768차원으로 임베딩 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포지션 인코딩입니다. 시계열 모델에서는 차례대로 입력이 들어오기 때문에 사실 포지션에 대한 정보가 없어도 됐어요. 왜냐하면 이전 시퀀스 다음에 들어오는 게 다음의 시퀀스니까. 그런데 트랜스포머는 왕창 이렇게 한 문장에 통째로 입력이 들어오기 때문에 각 단어들이 몇 번째 단어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요. 0번째 단어는 0000이라고 인코딩을 해주고 15번째 단어는 1111이라고 인코딩을 해주는 방식을 사용을 해보자 라는 식으로 아이디어를 얻어서 이렇게 포지션 인코딩은 이와 같은 수식으로 해서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0번째 단어는 이렇게 인코딩이 되고요. 100번째 단어는 이렇게 인코딩이 됩니다. 그래서 2호 인코딩 된 걸 보고 모델이 이건 0번째 단어구나. 이렇게 인코딩 된 거 보고 이게 10번째 단어구나 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코드로 보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numPy에서 sign을 쓰고 코사인을 써서 이렇게 짝수일 때는 사인을 쓰고 홀수일 때는 코사인을 써서 코사인을 써서 포지션 인코딩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설명드린 포지셔널 인코딩이랑 토큰 임베딩 두 개를 더해서
인풋으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같은 차원이에요. 포지셔널 인코딩이 이렇게 있고요. 토큰 인베딩이 이렇게 있으면 이 두 개를 더해서 같은 차원의 합쳐진 인베딩 값을 가지고 인풋으로, 그쵸? 이렇게 인풋으로 넣어줍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인코더겠죠. 그러면 지금까지는 이렇게 인풋 인베딩과 그래서 토큰 인베딩과 포지셔널 인코딩을 더해서 인풋을 만들었고요. 그럼 이렇게 인풋이 들어왔을 때 이렇게 트랜스포머 블럭이 있습니다. 트랜스포머 블럭을 몇 층을 쌓냐에 따라서 버트의 크기가 결정이 되는데요. 트랜스포머 블럭의 맨 첫 번째가 멀티헤드 어텐션이라고 써져 있고 이거를 셀프 어텐션 블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트랜스포머 블럭은 셀프 어텐션 블럭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런 셀프 어텐션은 이런 수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게 입력이 하나가 들어와서 세 개로 나눠지잖아요. 그래서 이 세 개가 하나는 Q, K, V라고 해서 이곳에 입력이 들어간다고 생각해 보시면 쿼리 키 벡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개의 입력이 들어왔을 때 소프트맥스를 통해서 Q랑 K를 곱하고 그리고 K의 디멘전으로 나눈 거는 이제 뭐 노멀리제이션 하는 겁니다. 그리고 V를 곱하기 전에 소프트맥스를 취하죠. 소프트맥스를 취해서 0부터 1 사이의 값으로 만들고 합이 1인 값으로 만들고 V를 곱해서 어텐션을 구합니다. 어텐션을 구하는 게 이렇게 스케일드 더트 프로덕트 어텐션 부분이고요. 이 수식이 이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거를 여러 개를 붙여서 멀티헤드 어텐션이라고 합니다. 그냥 여러 개를 붙였다라고 생각하시고 이렇게 여러 개 계산된 거를 합쳐서 리니어 레이어를 통과해서 나오는 값이 이 멀티헤드 어텐션의 출력값입니다. 그래서 텐서플로우 2.4 버전에서는 레이어라는 라이브러리에서 멀티헤드 어텐션을 제공을 하고요. 그래서 이걸 그대로 사용하시면 Q, K, V를 입력으로 넣은 출력이 어텐션 아웃풋을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텐션 아웃풋이 이 부분이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보시면 입력을 어텐션 블럭을 통해서 나온 출력과 어텐션 아웃풋이죠. 그리고 입력을 그대로 갖고 와서 더해줍니다. 이거를 뭐 레지듀얼 커넥션, 스킵 커넥션이라고 하는데요. 일단 그러기 전에 일단 드랍아웃을 먼저 드랍아웃을 통과를 하고요. 드랍아웃은 여러 개의 노드들 중에서 일부의 노드를 삭제를 하고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방법으로 이렇게 해서 오버피팅을 줄일 수가 있고요. 그래서 드랍아웃을 통과하고 레이어 노멀리제이션을 취하는데 그때 쿼리 값과 이제 어텐션 아웃풋을 두 개를 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쿼리 값과 어텐션 아웃풋을 드랍아웃을 통한 뒤 더하고 난 다음에 레이어 노멀리제이션을 이용을 해서 정교화를 시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렇게 그쵸? 그래서 이곳을 통과했고요. 통과한 것을 feedforward 레이어라는 걸 통과시키는 건데요. feedforward 레이어는 input 레이어를 한 번, 두 번, 데스 레이어를 쌓은 건데요. 보시면 댄스, 렐루를 한번 거치고 또 댄스를 통해서 이런 레이어가 이 부분입니다. 그리고 역시 이걸 feedforward를 통과한 것과 통과하기 전 값을 더해서 그래서 feedforward 레이어를 통과한 feedforward 아웃풋을 드랍아웃을 통과하고 이 값과 통과하기 전 값을 더해서 레이어 노멀리제이션으로 정교화시켜서 최종 출력을 내보냅니다. 이게 트랜스포머 블럭에 대한 아웃풋이고요. 그래서 이 트랜스포머에 대한 블럭 아웃풋을 몇 번을 쌓냐로 모델의 크기가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모델을 생성을 해볼게요. 일단 입력을 만들어야 되죠. 입력에 대해서 인풋이 들어왔을 때 인풋을 이렇게 토큰 인베딩으로 넣고요. 하나는 포지션 인베딩으로 해서 입력을 넣습니다. 그러면은 이 부분 인풋 인베딩이 여기 워드 인베딩 부분이고 포지션 인코딩 부분이 포지션 인베딩 부분이고 이 두 개를 더하죠. 역시 이 두 개를 이 부분에서 더합니다. 워드 인베딩과 포지션 인베딩을 더해서 인베딩스라는 걸 만들고요. 인베딩스라는 것이 이제 여기에 입력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앞서 설명드린
트랜스포머 블럭에 입력으로 들어가서 QKV가 똑같은 걸로 쪼개 들어갑니다. 그래서 트랜스포머 블럭을 몇 층을 쌓느냐 보시면 트랜스포머 블럭에 인풋을 넣었을 때 출력이 나오고요. 그게 몇 번, 예를 들어 10이면 이게 또다시 입력으로 들어가서 출력이 나오고 또 입력이 들어가서 출력이 나오고 12번을 반복해서 12층을 쌓게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나온 인코더의 아웃풋에 덴스 레이어를 붙이는데요. 덴스 레이어는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한 단어가 768차원이 되어 있을 때 이렇게 퍼셉트론의 기본 모델을 통과해서 단어 개수만큼으로 분류를 할 수 있도록 단어 개수만큼의 출력을 내보냅니다. 그리고 소프트맥스를 취하는데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최종적인 아웃풋은 입력이 들어갔을 때 그 마스크 여기서 마스크 된 부분이 12번을 통과를 해서 최종 댄스에서 32,000개의 단어 중에 몇 번째 단어가 마스킹 된 부분이냐, 이 마스킹은 스쿨이냐가 32,000개 중에 스쿨에 해당되는 인덱스를 출력을 내주도록 모델을 구성을 합니다. 그리고 인풋이 들어왔을 때 여기 있죠. 최종적인 아웃풋이 이곳에 출력이 되도록 하는 모델을 설정을 하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아담 옵티마이저를 설정을 하고 이 모델에 컴파일을 시켜서 최종적으로 버트 모델을 만들게 됩니다. 버트 모델을 만들 때 이렇게 마스크드 랭귀지 모델이라고 해서 케라스 모델을 상속해서 쓰는데요. 그렇게 되게 복잡해 보이지만 저희가 알 건 로스를 가지고 평균을 사용을 하고 카테고리칼 크로스 엔트로피를 사용을 하고 그리고 트레이너블 베리어 그 학습 가능한 변수들을 그레디언트를 구한 다음에 그 다음에 업데이트 웨이스를 통해 백 프로파게이션을 시켜서 옵티마이즈해서 어플라이 그레디언트를 구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되게 텐스플로우 2점대 버전이 오면서 파이투치랑 비슷하게 모델을 구성하게 됐더라고요. 그래서 앞에서 모델을 선언을 하고 난 다음에 서머를 쳐보면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인풋이 들어갔을 때 워드 인베딩하고 인베딩 된 걸 가지고 그러면은 이제 한 단어가 128차원으로 만들어지죠. 그러고 난 다음에 멀티헤드 어텐션을 통과를 하고 이제 이렇게 멀티헤드 어텐션 통과하고 드랍아웃 통과하고 레이어 노멀라이제이션 통과하고 피드 포워드 뉴럴 네트워크 통과하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렇게 되고요. 요 과정을 이제 몇 번을 하느냐에 따라서 12번이면 이게 12번이 반복이 됐고 난 다음에 최종적으로 3만 개의 단어 중에 몇 번째 단어냐 이 마스킹을 맞추는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토탈 파라미터가 지금 한 번 했을 때 1십, 100, 1000만, 10만, 100만, 780만 개인데요. 이거를 여러 번 쌓았을 때는 훨씬 더 트레이너블 파라미터가 많아지겠죠. 그래서 지금 실제로 이걸 돌려보시면 F포치 등의 5번만 학습을 했을 때 학습이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보통 한 F당 160초 정도 해가지고 5번 돌리니까 14분 정도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14분이 F폭이 조금씩 거의 7에서 조금씩 줄어서 4.7까지 준 걸 알 수가 있고요. 모델 사이즈를 키우고 요 F폭 숫자를 늘리면 이 로스가 훨씬 더 줄어들 수 있고요. 이 로스 값이 얼마나 작냐가 모델의 성능입니다. 그래서 예시를 들어보면 한 번만 학습했을 때는 I have watched this mask and it was awesome 이라는 문장이 있을 때 마스크가 뭐냐에 대해서 맞추는 건데요. 보시면 이 마스크가 this 다음에 이 마스크가 한 번만 학습했을 때는 this가 나올 확률이 제일 높았어요. this 다음에 this가 나오는 건 좀 이상하죠. 그 다음에 어가 나올 확률이 this 다음에 높았는데요. this 다음에 나오는 것도 이상하고 this 다음에 I 나오는 것도 이상하고 this 다음에 to 나오는 것도 이상하죠. 그 다음에 아주 낮은 확률로 movie가 있었는데요. 5번을 학습을 하고 난 다음에는 이제 이 마스크 부분에 movie, film, show, time, review가 나올 확률이 되게 높았습니다. 말이 되죠. This movie, this film, this show, this time, this review. 그래서 되게 5번 학습하니까 확실히 빈칸을 맞추는 문제가 잘 학습됐구나 라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버트에 대한 학습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사실 버트는 인베딩, 인코딩하는 모듈이기 때문에 인코딩을 하고 난 다음에 파인 튜닝이라는 걸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파인 튜닝 부분에 인코더, 디코더 부분을 붙여서 뭐 그쵸, 요약이나 번역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고요. 개체명 인식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저희는 그 분류 문제를 한번 시행해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IMDb 데이터셋이 이렇게 입력 문장이 있을 때 이 입력 문장이 어떤 0이냐 1이냐로 분류하는 문제입니다. 긍정 리뷰다, 부정 리뷰다 이런 식으로 분류하는 문제인데요. 일단 케라스 모델.로드 모델을 통해서 앞서 학습된 웨이트 값을 불러오고요. 불러오고 난 다음에 인풋과 그리고 여기 마지막 레이어 노멀리제이션까지만 아웃풋을 가져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학습을 할 때 여기까지만 가지고 오고요. 이 뒷부분은 단어를 맞추는 문제였잖아요. 그래서 이 전까지만 갖고 와서 입력이 넣었을 때 배치 개수 콤마 256 콤마 128 차원을 얻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기까지를 얻은 프리트레인드 버트 모델이고요. 이렇게 프리트레인드 버트 모델의 트레이너블을 false로 주면 이 버트 부분 학습을 안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입력이 들어왔을 때 프리트레인드 버트 모델을 여기 있는 거를 통과를 한 시퀀스 아웃풋에다가 글로벌 맥서풀린과 댄스 그리고 또 댄스를 통해서 시그모이드를 통해 0부터 1 사이 값을 얻을 수가 있고요. 그래서 0이냐 1이냐를 맞추는 문제로 새롭게 모델을 정의를 해서 이렇게 만들 수 있고 서머를 통해서 두 가지 버전으로 만들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프리트레인드 버트 모델 트레이너블을 false로 주면 false고 그럼 이 부분이 되겠죠. 이 부분, 이 버트 모델에 대한 건데 파라미터 개수가 굉장히 많은데 이 부분은 트레이너블 하지 않기 때문에 토탈 파라미터가 이렇게 많지만 트레이너블 파라미터는 요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이것밖에 되지 않고요. 그런데 이 부분을 버트 모델을 트레이너블을 true로 주게 되면 이 부분도 학습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거에 비해서 훨씬 더 많죠. 전체 파라미터에 대해서 학습이 가능해집니다. 이런 겁니다. 버트를 가지고 인베딩을 하고 난 부분이 여기까지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 버트로 학습된 인베딩 값에다가 글로벌 맥스풀린과 댄스 레이어를 통해서 타겟이 0이냐 1이냐를 맞추는 걸 학습을 하는 겁니다. 두 가지에 대해서 학습을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버트를 학습을 하지 않고 false로 두고 이 부분만 학습을 진행합니다. 그러면 학습을 시키면 확실히 트레이너블 파라미터가 적으니까 12초, 10에서 12초 만에 학습이 되죠. 그리고 로스 값도 로스 보지 마시고 발리데이션 애큐레시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검증 정확도가 60%, 63%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어서 이렇게 버트 모델 부분을 트레이너블을 true로 만들고 이어서 학습을 시키면 이렇게 됩니다. 확실히 파라미터가 커지니까 학습 시간이 4배로 늘어났죠. 근데 밸리데이션 애큐러시가 63에서 훨씬 커졌습니다. 그래서 83, 86, 83 하다가 그쪽 굉장히 밸리데이션 애큐러시가 버트를 학습하지 않은 거에 비해서 커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학습하는데 몇 분 걸리지가 않아요. 그래서 몇 분 만에 학습을 통해서 83%의 센티멘트 클래시피케이션을 구축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버트에 대해서 버트의 이론을 알아보고 버트를 구축해보고 구축한 버트 가지고 센티멘트 클래시피케이션을 수행을 해봤는데요. 네, 이를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텐스플로우 2.4 버전을 가지고 버트에 대해서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조금 더 쉽게 다가갈 수 있는 튜토리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궁금한 사항 있으면 저한테 메일이나 블로그를 통해서 질문해 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